안녕하세요. 화학을 가르치는 이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오늘 한 15분 정도 동안 이혁재 화학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오늘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 시간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혁재 화학의 모든 것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 두 가지 보시고요. 뭐 수업 시간표는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제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현재 로고스 학원 출강 중이고요. 그리고 대치다원학원, 그다음에 비전 21학원과 대구 대치 나가고 있고, 예전에 이제 메가스틸 러셀 공채였고요. 명인학원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자랑하려고 집어넣은 건데요. 2019년, 2020년 송파구에서 송파구 전체에서 화학 최다 수강생 기록했는데, 자,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가 잘 나왔다는 거 외에 결과만 잘 나와서는 감사하게도 이런 결과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납득할 만한 과정,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과 소통이 잘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 이혁재 화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전에 여기 어머님들 보시고 이제 학생들도 볼 건데 이제 예비 고3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직은 좀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요걸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닌데요. 올해 수능 첫 해였잖아요. 개정되고 나서. 여전히 1단원과 4단원이 킬러로서 출제되고 있는 건 맞아요. 개정되고 나서. 근데 여기서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한 이유가 1단원과 4단원이 약간 친구 같은 존재예요. 양적 관계 킬러가 나오니까 뭔가 연계되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단원, 3단원 강조하려고. 얘네들은요, 친구 같은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2단원이 제대로 안 되면 3단원 성적 안 나옵니다. 완전히 가족 같은 존재. 1, 4단원 친구 같은 존재. 그래서 2단원, 3단원 연계된다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공부하기 전에 특히 학생들. 뭐 5문항씩 나온다라는 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거 주목하십시오. 개정화학 어떻게 된 겁니까? 개정화학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미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오늘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첫 수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능 개정되고 나서 어떻게 나왔는지 첫 해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쉬워졌습니다. 맞아요.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화학 쉬워졌어요. 많이 쉬워진 건 아닙니다만 물화생지가 다 쉬워진 건 아시죠? 개인적인 생각. 화학이 가장 덜 쉬워졌어요. 그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쉬워졌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어려워요. 그럼 중요한 건 삭제된 게 있고 추가된 게 있는데 요 목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될 거니까. 요 노란색 폰트로 된 것인 게 난이도가 좀 있고 중요한 파트들인데 요만큼 빠졌죠? 다 어려운 거예요. 금속관 반응성 정말 어려운 킬러거든요. 빠졌어요. 얘가 빠져서 제가 쉬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빠진 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학생들은 어차피 이거 공부 안 할 테니까. 용액의 몰농도 화투에서 넘어왔습니다. 어려워요. 산화수법 어렵습니다. pH, 중화적정, 반응열 화투에서 넘어왔는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얘네 다 합쳐서 얘네 3개 정도보다도 조금 그래도 좀 라이트한 기분이 들 정도로 얘네 3개가 좀 하드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요 노란색 파트에 집중하자는 거죠. 어쨌든 얘네 셋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화 반응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예전에도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도 4단원 중화 반응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예전에 배웠던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진 이유는 용액의 몰농도와 pH 요 2가지 있죠. 심지어 중화적정 실험까지 요거 3가지가 기존의 중화 반응에 통합돼서 나옴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문제 20번으로 지금 격상됐어요. 물론 올해 20번이 아니라 19번으로 중화반응 나오긴 했지만 올해 학평과 모평에서 20번 위주로 중화반응이 출제됐다는 거. 저는 이걸 뉴 중화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곳에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 설명드릴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쉬워졌으니까 그러면 좀 더 쉬워진 건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최근 3개년 동안 교육청과 우리 평가원의 의도가 3년 동안 물리화학 쉽게 나오고 있죠. 생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정전보다 쉬워졌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물화보다는 생지가 조금 공부하기 편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의 의도에 따라서 컷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생지가. 어려워요. 공부 빡세게 해야 됩니다. 자, 물화는요. 상대적으로 쉬워졌죠. 컷이 올라가요. 그렇다고 물화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화가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표준 편차는 여전히 큰 과목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 무슨 말이죠? 여전히 물리화학이 쉬워져도 잘하는 학생만 잘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학생은 너무 어려워하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평가원에서 어떻게 내느냐가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인데 어렵게 나오면 표점 올라가서 좋고요. 또 쉽게 나오면 표점 낮아져서 별로 안 좋죠. 하지만 또 쉽게 출제가 되면 공부하기 편하죠. 생지처럼 어렵게 출제되면 공부하기 어렵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결국에는 평가원에서 어떻게 내는지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역제화학의 모든 것 들어가도록 할게요.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화학은요. 30분간 20문제를 풀어야 하는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어려워요. 시간 싸움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인 풀이가 중요하다. 자, 직관력이 뭐냐? 자, 문제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이 직관적인 풀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판서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웃으시라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웃으시고요. 제가 이거 한번 이벤트로 한번 해봤고요. 직관적인 풀이라는 게 뭐냐면, 자, 지금 학종과 논술, 상당히 수시에서 비중이 큰 그런 제도들인데, 학종에서 면접, 논술에서는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냐면, 이게 근거예요. A가 파악됐으므로 B입니다. 교수님. B임으로 C이고요. C임으로 D고요. D임으로 E. 정답입니다. 이런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야 하는 건 학생부 종합 면접과 논술입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수능은 시험의 목적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뭐예요? 중간관절 생략하고 A 보자마자 C, C 보자마자 E 객관식이에요. 최대한 빠르게 정답을 추론해내야 되는 그런 순발력 테스트라는 것이죠. 바로 요걸 직관적인 풀이라고 하고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딱 보자마자 주제가 보여요. 이 주제구나. 그리고 학생한테 배웠던 그 주제 안에는 이런 유형들이 있었지. 그리고 그 유형 안에는 몇 가지 일관적인 풀이 방법이 있었어. 이거 중에서 뭘 쓰면 될까? 이걸 써야지. 바로 딱딱딱 넘어가는 그런 풀이. 직관적인 풀이 능력을 키우는 게 제 화학 수업의 목적입니다. 명백하게 여러분들 캐릭터가 있는 수업이에요. 노멀한 수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의 목적성이요? 있어요.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제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올해 수능 19번 중화반응, 니우 중화반응 어려웠는데요. 요거 9월 모평인데 올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제 제자한테 한번 풀어라고 시켰어요. 야, 한번 내가 설명 영상 써볼 테니까 한번 풀어와봐. 아주 좋은 풀입니다. 니우 중화반응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푼 거예요. 요것도 이제 좀 이쁘게 푼다고 여러 가지 미사여구나 문장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풀겠죠. 자, 그런데 자, 이걸 직관적인 풀이라고 하는 건데요. 상대 비교해 드릴게요. EBS 해설이에요. 수능장에서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바로 수능화학 순발력 테스트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직관적인 풀이를 연습해야 한다라는 그런 근거로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커리큘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성이 있는 수업이잖아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저는 교재는 곧 커리큘럼을 생각하고요. 교재와 관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교재요. 1년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커리큘럼은 제가 영상 하나 더 올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겨울방학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올해 재수생의 N수생 비율이 최고치 찍었잖아요.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재수생의 비율, N수생의 비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겨울학기 마지막입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1년의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겨울학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수생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꼼꼼하게 개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풀, 기본적인 문풀 로직이 완성되는 단계고 가장 주목하십시오. 특히 학생들이요. 가장 치열해야 시기입니다. 만만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겨울학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개념서고 요거는 워크북, 문제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장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언더독 편이라고 생각돼요. 자, 요거는 명확하게 자, 킬러, 준킬러입니다. 핵심입니다. 킬러, 준킬러 주제 8개 정도만 다뤄요. 그것만 다룹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킬러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형성되는 시기고 드디어 직관적인 문풀 로직이 자라나는 시기가 될 거예요. 명확하게. 상당히 컨텐츠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킬러와 준킬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킬러, 준킬러가 극복이 안 되면 3, 4등급 나옵니다. 3, 4등급 이상 나와야죠. 킬러, 준킬러 정복하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문풀 강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고강도 문제풀이 하죠.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딱 이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수능 전날 뭘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아니요. 수능 전날에는 시험에 필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나만 취약한 거 있죠. 다른 애들은 아무리 해도 잘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개념 또는 오답 노트처럼 문제가 요약되어 있는 어떤 한 과목당에 요약 노트집이 되어 있다면 내가 취약한 것만 보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다음날 시험을 못 보기가 힘듭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탐 2과목까지 모든 과목에 있어서 단권화 노트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하기 힘들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전범입니다. 제가 전범이고요. 단권화 노트, 학생들이 위한 화학 단권화 노트 70% 정도는 만들어 놓은 거고 나머지 30%를 학생들이 메꿔가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정리돼야죠. 그래서 기본과 심화 개념 빈칸 정리 들어가고요. 화학 20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컨텐츠 38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 세보니까 114개 정도 되더라고요. 요 유형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단권화 노트고요. 또 여기서도 여전히 계속 직관적인 문풀 로직 연습하는 시기라서 요때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고강도 문제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강사들이 이제 자신 있게 홍보하는 것이죠. 나 자체제한 모의고사 자신 있어 라는 거잖아요. 저라고 그러지 않을 법은 없잖아요. 당연히 자부심이 있고요. 요것은 직접 학생들이 보면 알겠지만 저는 요거예요. 최고의 시험 적합성, 가장 적합한 문제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문제가 나왔다 치더라도 너무 어렵다, 또 너무 쉽다. 이건 학생들의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시험 적합성으로 제가 정말 노력해서 만든 자체 제작 모의고사 신의 한 수 편이고요. 3단계로 또 난이도별로 나눠놨어요. 물수능, 불수능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놔서 자, 요거까지 완성되면 이제 프로화학 직관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마지막 점검. 이제 너희들의 수준은 고2 학생들 강의할 정도 수준이 된 거야 라는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1년간의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러면 연간 로드맵이죠. 이미 다 설명했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분석이나 기출 변형, EBS 변형 이런 거 당연히 들어있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좀 중첩되는 게 있으니까 요거 넘어가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리인데 그냥 기본적인 관리를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먹히는 좋은 관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되게 다각화시켜서 활용을 시킬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끝난 뒤에 제공이 돼요. 제공이 돼서 좀 어려운 부분 다시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신청이 되면 바로바로 유튜브 링크를 뿌릴 거고요. 그 외에 아무리
수업 시간이 이해가 돼도 다음 날 일어나서 문제를 풀면 다시 안 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어려운 문제라거나 어려운 개념을 제가 다시 풀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링크 이제 학생들한테 보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집에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면서 이 문항을 복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요새는 뭐 시기도 시기인 만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돼서 진행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 상당히 다각화시켜서 쓰고 있으니까요.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현장 수강생이 가장 만족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3월이나 6월 이후, 6월 이후죠. 3월이나 6월 이후쯤에 공통 숙제장 외에 학생마다 성취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마다 부족한 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시험 보면 그 분석을 다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마다 부족한 문제를 조금 추가해서 틀린, 뭐 모의고사 틀렸다. 그러면 그랑 관련된 문제를 추가한 개별 숙제장이 또 추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3등급이나 4등급 정도 유지됐던 학생들한테 가장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킬러 말고 본인이 계속 틀리는 준킬러나 기본적인 문제에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개별 숙제장, 나만의 오답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 아시죠?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 버립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무리 학생 수가 많아도요. 무조건 369 끝날 때마다 진실의 방이라고 있어요. 그 진실의 방에 데려가서 학생들 한 명씩 틀린 이유를 분석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이 자리를 통해서 너 이거 평상시에 그렇게 잘하는 건데 왜 실수했어? 왜 시간이 부족했을까?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왜 이거 몰라서 틀렸지? 라는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본인이 부족한 걸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상당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전 요걸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반성회장인데요. 감수성이 예민한 남학생들의 경우에 가끔 이제 제가 미리 휴지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남학생들 휴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눈물을 보일 때가 있어서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본인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역시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요것은 이제 로고스 학원, 고3 학원 시간표고요. 일요일 날 1월 3일 날 개강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1년이라는 시간 학부모나 학생한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는요. 저한테 학생이 왔어요.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절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멘토로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할게요. 개강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